안녕하세요. 저는 2021 상반기 경기도 의료기술직 합격생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보건소 실습을 통해 의료기술직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약직으로 남아 보건소 업무를 경험하였고, 계약직이 아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가 대방열림고시에서 수강을 한 후 의료기술직 공무원에 합격했기 때문에 저도 샘플 강의를 들어본 후 고민 없이 바로 대방열림고시학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강의는 저와 잘 맞았고 덕분에 합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생물은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심화 과정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나 서울시를 준비하신다면 난이도가 높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득점을 위해서도 심화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심화 하이스코어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정환 교수님의 수업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복해서 이해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칠판에 적으시는 내용을 교재로 받아쓰기 바빴지만 그 뒤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 교수님이 수업 중에 질문하시는 것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생물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1.5배속, 2배속까지 속도를 올려가면서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맴돌 정도로 여러 번 회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는 교수님께서 보유하신 기출문제도 많으시고 문제만 풀고 끝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개념 부분도 다시 설명해 주셔서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암기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응용시켜 대입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해 주십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취약한 부분이나 현재의 내 실력을 확인해 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정말 최정환 교수님만 믿고 수업 따라가며 고득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중보건은 책이 굉장히 두꺼운 만큼 외워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만 봐도 벌써부터 지루하게 느껴졌던 과목이었고 어떻게 이걸 다 외울 수가 있을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영 교수님은 그 많은 양을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사례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임상 경험 때의 이야기와 연관시켜 강의해 주시는데 혼자 이론책으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었지 하고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내용 중에서 제일 안 외워지는 부분들만 단원별로 개인 노트에 제 방식으로 정리하여 틈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은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면서 챙기셔야 합니다. 김희영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 해주시며 알려주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은 쉽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점을 맞아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도움이 된 것은 교수님의 널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디 이동할 때나 잠깐 쉬는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씩 틀어보다 보면 기억에 남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교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는데 모르는 게 있을 때 답변을 레퍼런스와 같이 상세히 달아놓아 주신 것이 있어서 이 점도 궁금증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충 프린트로 나눠주시는 문제들도 기본적이지만 기초 이론을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소수직렬이고 경기도 시험 과목이 올해까지는 2과목이라서 어중간한 점수로는 합격권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실 아침형 인간은 아니라서 제가 가장 집중이 잘 되었던 새벽 시간으로 3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시험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못해도 그 전에는 일어나 준비해서 시험 시간만큼은 꼭 지키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과목별로 언제까지 이론책 몇 번 정독하겠다고 기한을 정해놓고 날짜별로 그날 공부해야 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하였습니다. 계획한 범위만큼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위를 조금 더 많이 계획해놓고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 싶을 때는 이론 반복은 계속하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반복만이 답이었습니다. 반복해서 회독할수록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수첩과 포스트잇에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만 따로 정리하여 수시로 눈으로 익히고 나중에 다 외워진 포스트잇들은 하나씩 찢으면서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쉬는 걸 택하고 못한 만큼 다른 날 더 공부하며 조절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 후 면접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뿐이라서 준비하는데 촉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필기 점수가 합격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발표 전 미리 조금씩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공통 질문들이라도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 발표 후 제일 먼저 대박 열림고시학원에 면접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학원에서 보내준 면접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 면접 도서도 같이 참고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원 면접 자료는 과거 합격생들이 받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니 꼭 요청하세요. 예상 질문에 대해 나만의 답변을 먼저 대략적으로 작성해놓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상 질문들이 많다 보니 달달 외우지는 못해도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원들이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 맞게 썼는지 같이 고민하고 피드백도 해주고 서로 답변도 공유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면접관은 3분이셨고 질문 내용은 경력에 관한 부분과 지원 동기, 보건소 관련 질문, 공무원의 자세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경력이 있다면 근무하면서 겪었던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경험에서의 나의 역할이나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등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몇 가지 스토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응시한 횟수는 늘어가는데 내가 응시한 지역은 자꾸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면접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합격의 문턱은 언제 넘을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마다 언젠가 합격했을 때 기뻐하실 부모님과 가족들, 지인들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계속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뿌리쳐야 할 유혹도 많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든 과정임을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이 신기하게도 정말 오더라고요. 특히 몸 건강이 공부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몸도 잘 챙기시면서 힘들게 공부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세요.